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기록적인 또 폭염이 될 거라고 하죠. 뭐 그러나 마나 살아남아야죠. 뭐 아무튼 그래도 갈수록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래저래 그냥 좀 뭡니까 우울한 일들만 반복이 많이 되고 있죠. 뭐 뉴스 들어보면 무슨 묻지마 살인에 뭐 묻지마 칼부림 또 뭐 인터넷에 뭐 내가 신림동에 가서 뭐 여자를 몇 명 죽이겠다는 등 뭐 별의별 잡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뭐랄까요 인간의 어떤 저기 뭐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나. 뭐 그래서 좀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부산도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뭐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고 하늘은 맑고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법사위하고 지금 국토위 하이라이트였죠. 하이라이트.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원희룡이도 상당히 예상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탄핵이 기각되고 이상민은 복귀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현장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 보니까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월호의 학습 효과가 국가에 어떤 폐해를 끼치는지 이태원도 그랬고 이번에 오송 아까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그럼 그 나쁜 선례를 죄다 이 빨갱이 새끼들이 다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쓰레기, 해충보다도 더 못한 쓰레기들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동훈과 원희룡 빨갱이 사냥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고도화되고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창립, 합동 분향소 철거 빠른 흔적 지우기. 아니 뭐 좀 죽었다 하면 그것도 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무슨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저기 세월호 때 학습 효과인 거죠. 제가 어제 그러니까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언급이 안 돼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어제 서민하고 김유진이가 하는 빨대왕인가 그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민이 뭐라는 게 아니라 헌재에서 이제 기각되고 나서 유가족 이제 뭐 성명서 같은 거 낭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명서 낭독을 하면서, 뭐, 이제는 무기를 들어야 될 때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서든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할 방법이 없고, 그 뭐, 영상을 누가, 아마 어디선가는 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민이 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 미친 것들이잖아, 미친 것들. 이게 반국가세력이죠, 반국가세력. 거기, 이제 세월호, 다음에 이제 이태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뭔가 좀 있을란가?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짓을.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러거나 말거나, 뭐, 얻는 건 없을 거고, 이렇게 무리하게 자식이나 가족의 죽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짓거리는 반드시 이 뿌리 뽑아야 되는, 뭡니까, 그, 악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래, 뭐 책임자 처벌 얘기하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그래, 뭡니까, 저,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했던가? 그 장유미 그년, 여자 정형돈이, 뭐,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아니, 책임을 안 지기는 몰랐는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까요? 모두가 인재라고 하는데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 책임 규명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 규명을 해야 그래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니냐고. 아 정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족속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희망이 없는 족속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변화를 하려고 하거나 뭐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거나 혁신을 해보려고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동력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 뭐 부모한테나 금쪽이지 진절머리 난다. 싸움난 오은영 SNS.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들 치료에 전념해 주세요. 방송 PD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방송 출연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해 주세요. 금쪽이라는 말 자체도 진질머리 납니다. 환자입니다. 금쪽이라니. 부모에게나 금쪽이지 학급에서는 금쪽이가 아닙니다. 금쪽이면 세상 안타깝고 불쌍한 아이처럼 포장하기 참 불편합니다. 금쪽이와 그 부모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지난주 금쪽이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교사들에 대한 감사 언급은 왜 하신 거죠?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금쪽이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책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한 명의 감정을 읽어줄 수 없고 예민한 아이들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쓴 내용에 학부모들은 날뛰고 교사들은 분노합니다. 그 이제 이거 소아과 의사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고, 근데 이제
반면 왜 다 오은영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 오은영이가 모든 걸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쪽이도 금쪽이지만 문제는 진상학부모인데 왜 오은영 때문이라고 하는가. 근데 이 보세요. 이 얼마나 단순무식한 것들입니까? 그래 진상학부모가 왜 생기느냐 이거지. 그 오은영이 같은 이런 꼴패미 년들의 그 허황된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어떤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상학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그래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니까. 일부러 오은영 책임 내세워서 원인의 본질을 흐리는 듯하다. 진상학부모들이 오은영 희생양 만들려고 하나? 오 박사 탓이 아니라 교권을 추락시킨 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들 왜 오은영 탓을 하냐고 하는 얘들 전혀 지금 핵심을 못 짚고 있잖아요. 이런 수준이 이런 수준. 이 서박사가 얘기한 것도 100% 오은영이 네 잘못이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데 니도 톡톡히 한 몫을 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그러니까 TV에서나 가능한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자기의 어떤 조언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지금 그 방송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뻔하잖아요. 왜냐 저 인연 관련해서 저 언제입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전인가 그건 아마 MBC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진 않고 뭐라고 남 탓을 하면서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그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개그로 그냥 뭐야 단순히 업적으로 참가한 정도였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남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프로가 자기 이름이 그 프로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것도 한참 지나가지고 그 PD인가 뭔가 탓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잖아요. 아니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하면서 그 PD 탓을 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백종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너무 많이 출연한다는 둥 그럴 시간에 네 프랜차이즈나 좀 제대로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적어도 백종원이가 그래 프로를 하면서 그 프로에서 뭐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PD 쪽이나 방송사 쪽이나 아니면 뭡니까 그 프로에 이런 골목식당 같은 무슨 골목식당에 출연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류 올빼미 놈들은 항상 빨갱이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새방금 태왕강 비리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보다시피 그러니까 그 빨갱이들이 끊임없이 그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검찰은 지금 속도를 엄청 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태양광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들어간 예산에 쓰여진 예산의 절반 정도는 아마 다 이 관련된 놈들 주머니로 다 들어갔을 거라는 거. 그리고 원희룡이가 오늘도 이제 대정부 질의에 나서 가지고 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양평 고속도로는 오늘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이 뭡니까 대정부 질의 시작하기도 전부터 막 그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난리치지 않습니까? 뭐 사과부터 해라. 그러니까 지랄 안 해? 씨발 5억을 제기한 이해찬이하고 이재명이부터 사과를 해라 이 새끼야. 그래 결국에는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다가 또 말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 빨갱이들은 뭔가 근거 자료는 절대 안 내놓죠. 안 내놓는 게 아니고 못 내놓지. 뭐 자기들도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냥 의혹이 있다 이걸로 지금까지 권력을 찬탈하고 지난 5년간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한 거였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이 최악의 경우에는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질의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이 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다. 고 답했다. 또 원 장관은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건 아니지. 씨발 그냥 열받으라고 한 거지. 아울러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지번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질의에 행신동 1082번지 어떤 땅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번은
한 의원의 고양시 당협 사무실 주소다. 원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한 의원이 여러 집원을 놓고 불법이 아니냐고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집원을 알았다고 의혹이 입증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느냐. 자기 당협 사무실 집원도 모르면서 원장관은 본격적인 현안 질의에 앞서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장관이 사과를 요구했다. 원장관은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며 그 다음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며 사실상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23일 공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중 종점 변경 검토가 담긴 용역업체 과업 수행 계획서에서 4개 페이지가 누락된 데 대해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겠다. 빠뜨린 것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빠뜨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이 4개 페이지가 빠진 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 타당성 조사 들어가기 전부터 검토가 됐었다. 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오늘 질의 내용을 보면 아니 심상적인 근거까지 뭐 나와가지고 막 그 김건희 하니까 이제 원희룡이가 바로 아니 그 저기 심의원님도 그 여기 빨갱이들 저기 가짜뉴스에 편성하는 거냐고 막 다그치니까 아휴 참 하는 짓거리들 보면 그 이딴 것들이 특히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쥐락펴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나라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한동훈 이화영 회유 야해 권력 악용 최악의 사법방해 행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행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지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려고 압박하는 형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행패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전에서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 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준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맡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냐, 떼지어 간다는 이 표현. 이것도 참, 이 개떼라는 얘기야, 개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떼들.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김영특보 쓰는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 참 읽으세요. 참 아휴 깝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것들이 과연 이 윤통하고 한동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원희룡이까지 이제 가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즐기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니 국민의힘 이 새끼들은 갈수록 패널을 갖다가 쓰레기들만 내보내더만요. 아니 도대체 진짜 당에서 뭐 하고 있지? 아니 김용태, 아침에 TV조선 보니까 김용태 그 새끼가 나와가지고, 아니 상대 쪽에서는 악랄한 저기 허구한 날 가짜뉴스 버티는 그런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전투력이 충만한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소위 보수라는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김용태 같은 이런 간첩 새끼를 내보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당 지지율도 그렇고 윤통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저쪽에 개소리를 하는 놈이 나오면 여기도 거기에 대응이 될 만한 전투력이 충만한 놈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는 끊임없이 개소리를 씹으리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그러면 아주 공정하고 아마 이 중립적이고 막 그런 인물이라는 어떤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쪽도 편을 안 들고 뭐 양시론 내지는 양비론을 펼치는 그런 새끼를 앉혀놓고, 그 제가 말씀드리듯이 김용태, 최병묵이, 정호김이, 또 누굽니까 그 뭐 물론 이제 뭐 당원이나 이건 아니지만은 뭐 그래도 보수 쪽 패널로 나오는 노동일이, 뭐 소중섭이, 또 누굽니까? 또 있는데, 뭐 아무튼요. 에휴 참. 그리고 오늘 그래 조중훈이가 이제 물었죠. 사형을 좀 집행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은 필요한데, 집행할 시 이제 이유와 국교 단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뭐 또 이제 뭐냐면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데 뭐 이유하고 문제 없지 않냐 하는데, 그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이때까지 계속 사형을 집행해 왔으면 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26년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조항으로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라고 지금 다
저기 전 세계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 씨에 대해선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니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고 미국 보면 뭐 150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가석방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형을 진짜 집행하기가 어려우면 진짜 가석방 없는 그냥 종신형. 당연히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시 재난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다. 수해 추경에는 반대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긴장하고 막 하라고 막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 지켜지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이건 마지막 경고가 아니죠. 그냥 다 죽이겠다는 이 선전포고죠. 선전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윤통은 이번 수해 때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하면 아마 여기서 분명히 지난 이태원에서의 그런 행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지를 시킨 거죠. 잘 지켜봐라, 잘 지켜봐라. 그 얘기를 또 한 거죠, 한덕수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과다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제도나 규정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오늘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동시에 총리실 중심의 민간 참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행안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적인 측면과 기후변화, 현장에서의 예방적 집행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수사적인 차원에서 조치할 것들을 위해 감찰이 진행 중간에
수사를 요청하는 특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경찰의 출동 허위 보고 및 112 출동 신고 조작 후 충북도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관계자들을 대거 수사 의뢰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강제 수사에 따른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 전 정부가 끝날 때쯤 남은 물 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전체 세수가 3, 40조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이 늘면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한 상황이라며 추경은 여러 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일단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린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 확고한 교권 없이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권이 학생들이 좀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교육부 고시 제정 지시를 8월 중 완료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 시행하겠다며 고시가 없던 상황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들이 서로 배치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교류하는 것을 격려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당장 남아있는 몇십 명의 고위직을 국가적으로 활용해 다른 부처에도 보내자는 게 그였는데 대통령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후 복귀한 것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모든 재난과 연관돼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부로서도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 똑같은 말하고 있죠.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집중호우 대응에 대해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차례 전파됐지만 현재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번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복귀하자마자 현장을 둘러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의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난 담당자뿐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전문성도 더 키워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례답습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난안전과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지 기준과 통제, 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10년치, 20년치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이 재난 상황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치, 20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수치가 훅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한 5년치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5년 동안에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뭐 강수량이면 강수량, 뭐 태풍이면 태풍,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난 5년 동안은 뭐 한 거죠? 아니,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신림동에서 그 행패 부린 그 새끼를,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 상남자다고 하는 그런 개딸년 놈들 하고 같이 저기 뭡니까 양산에 평산에 있는 그 저기 문재인 집에다가 같이 몰아넣고 한 며칠 살게 해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그래 어제 방송 올렸더니 뭐 보니까 무슨 갑자기 무슨 뭡니까 이때까지 가끔씩 하나 정도 달리던 댓글이 아니 무슨 네 개인가 달렸더라고요. 그럼 뭔 일이야 싶었지. 아니 그래 봤더니 한 놈은 참 어이가 없는 게 이때까지 막 이전에도 두 번인가 댓글을 달았던 놈이더라고요. 근데 댓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그 저는 참 웃긴 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딴 식으로 댓글을 다느냐는 거죠. 댓글을 제가 그래 계속 얘기하듯이 아니 좀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든지 그 보면 임마 철 언제 들래? 그 다음에 달리는 게 이제 아직도 빨갱이 타령 정신 차리라 너희 친인척 지인 반은 빨갱이다 참 서글프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빨갱이지 덜 떨어진 꼴통아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이 새끼는 맞춤법도 뭐 아니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100번 1000번 만번을 양보해서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받침이 뭐 히읗이거나 해가지고 좀 약간 진짜 언뜻 쓰기에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쌓다 뭐 쌓여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서 잠깐 뭐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도 막 100번을 1000번 만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아니 거짓말을 갖다가 거짓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아마 6년 전에 제가 저기 이재명 지지할 때부터 들었던 놈이 아닌가 싶어요. 놈인지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내가 거짓말한 건 없는데 욕을 좀 하고 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 뭐 네가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어떤 이유로 네가 빨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빨갱이지 해놓고 덜덜해진 꼴통아. 그래서 뭐 또 아직도 빨갱이 타령 그게 이 네파장이가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빨갱이 타령이냐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8년 전인가? 한 2015년쯤이었을 거니까 8년 전이 맞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저기 국정원 다니다가 뭐 사업한다고 국정원을 그만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그냥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 그분이 다른 분하고 대화 중인 거를 제가 들은 거죠 옆에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빨갱이 많다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저도 이제 빨갱이 편이었으니까 속으로 그랬죠. 이 새끼가 말한 것처럼 아니 지금 때가 안 됐는데 뭐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냐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씨발 빨갱이가 지천에 깔려가 있네. 그래 이게 보니까 아마 네가 빨갱이지 하고 아직도 빨갱이 타령 얘 둘은 아마
그 추천 동영상이나 여기에 이끌려서 아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욱하는 심정에서 이제 댓글을 단 것 같고, 철 언제 들래? 이 새끼는 아마 이전에도 똑같이 댓글을 적은 것 같거든요. 철 언제 들래? 잠깐만요. 맞아요. 한 달 전에, 얌마, 넌 언제 정신 차릴래? 안 부끄럽냐? 한 달 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새끼는 제가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나 계속 욕을 하고 막 하는데 왜 듣고 있지? 혹시 이 새끼들 그 매직키스트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등짝을 막 채찍으로 좀 때려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학적 변태 성극자. 그런 놈들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얘는 아마 그래, 이전에, 제가 이재명 지지할 때 들었다가, 이재명 지지 제보면서 아마 안 들었겠죠? 그리고 이따가 아마 처음 들어왔거나, 아마 요 근래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찢을 물고 빠는데, 또 내가 워낙 빨갱이 하고 욕을 하니까, 욱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가 됐는지, 이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